박한우라고 합니다. 이 지금 발표는 정치 커뮤니케이션 학회 중견학자 연구 공모에서 선정되는 내용이고요. 지난번에 그러니까 우리가 연구 내용의 어떤 계획서에 대해서 발표를 했고요. 그 다음에 토론자로 우리 홍원식 교수님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서 뭐 토론 참여를 하셨던 분도 계시고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 해서 그것을 감안을 해서 일단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저한테 15분이 주어졌고 3시 10분까지 그래서 발표를 하고 연구 결과에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는 연구 계획 발표였기 때문에 뭐 정치 커뮤니케이션 할게 프로토콜이 현재 그렇게 됐고요. 이 내용은 우리 영남대학교에 있는 박사과정 수료해 있는 우리 박정효 연구원하고 같이 제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류, 그 다음에 반환 정서, 민족주의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크게 이제 프레임워크를 잡았는데요. 앞선 세션에서 한류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한류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을 저희들은 이제 반환 정서라는 측면, 그 다음에 민족주의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류라고 하는 것이 어떤 측면에서는 민족주의적, 국가주의적 어떤 이데올로기와 연결이 되면서 갈등과 혐오를 유발시키는 그런 핵심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어떠한 데이터를 분석할 것인가? 지금 한류에 관한 많은 논문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드라마 혹은 노래 그 다음에 그런 그 두 가지 측면에 많이 맞추어져 있죠. 왜냐하면 한류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엔터테인먼트적인 컨텐츠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제 이 데이터는 학술 담론 다시 말해서 이제 조작적으로 정리하자면 연구자들이 생산했는 지식적인 내용들 논문이라든가 혹은 뭐 단행본이라든가 혹은 단행본에 포함된 챕터라든가 이런 학술적 결과물들을 저희들이 이제 데이터로 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학술 담론을 왜 분석을 해야 되는 것인가 하면 학술 담론이 지식 권력이라는 그러한 단어와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여지는 것에 들여져야 되는 것에 대한 일종의 지향점을 제공하고 있다라는 측면이죠. 그래서 디지털 시대에 특히나 그런 반환 정서와 민족주의에 대한 학술 담론은 어떻게 형성되고 확산되는가. 그래서 또 하나의 어떤 커다란 연구 환경이 이제 디지털이라고 하는 것에 저희들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술적인 그러한 연구 생산물들이 나타나 있는 내용들이 어떻게 디지털 공간에서 유통되고 그 다음에 교환되고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바이럴 되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학술 담론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건 지난번 우리가 발표해서 하지 않았던 이야기여서 잠깐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코가 이제 담론이라는 것이 제도적으로 실천되는 언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학술 담론은 특히나 특정 주제에 대한 지식의 생산과 유통을 통제하는 제도적인 장치로서 작동을 하고 있고 또한 이런 학술 담론이 연구자들의 그러니까 인지 소위 말해서 오피니언 리더들의 인지를 보여주면서 그것이 사회적 실천으로 순환되는 그런 구조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그런 입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지식 생산을 넘어서 상징적인 권력 투쟁의 영역까지도 이 학술 담론이 우리가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지식의 어떤 무기화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학술 담론을 분석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컨퍼런스에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학술 담론이 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디지털의 민족주의라는 그러한 그 용어에서 볼 수 있듯이 민족주의라고 하는 그러한 그 현상이 디지털 공간에서 퍼져나오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이런 디지털 민족주의가 한류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를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이런 정보의 유통과 순환에 대해서 우리 전통적인 커뮤니케이션 이론, 주류적인 커뮤니케이션 이론, 특히 미국에서 생산되는 커뮤니케이션 이론하고 좀 다른 관점에서의 입장을 이제 제가 제시를 하는 거고요. 그것은 이제 헬릭스 베이스드 스페이스 앤 서큘레이션이라는 그러한 용어를 이제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트리플 헬릭스라고 하는 그런 이론이 있는데요.
트리플 헬릭스라고 하는 이론은 대학, 기업, 정부 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이노베이션을 설명하는 이론인데요. 이러한 트리플 헬릭스 모델에서 이것을 커뮤니케이션을 적용을 하자라는 측면에서 제가 HSC라는 개념을 새로 만들었고 최근에 국제저널에서도 발표를 이제 해서 이제 뭐 좀 제가 이거 이론적으로 한번 계속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기존의 트리플 헬릭스의 확정된 개념이고요. 어떻게 확정을 했을까? HSC는 좀 더 커뮤니케이션 관점, 그러니까 트리플 헬릭스 연구자들이 이노베이션 관점에서 했다면 HSC는 좀 더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보면서 참여 주체에서도 여기서 보면 아카데미, 그다음 인더스트리, 가버먼트라는 전통적인 관점에서 좀 더 디지털, 시민사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디지털 공간에서 사람들이 정보를 어떻게 유통하시느냐 하느냐, 그 다음에 채널에서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을 어떻게 쓰면서 실시간으로 소셜미디어가 확산되는지 이런 측면에서 이제 이 HSC라는 모델을 제가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토론자로 했던 홍원식 교수님이 이제 박사학위 논문으로 여론에 대해서 이제 하셨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 좀 미국적인 그러한 관점, 뭐 저도 미국에서 공부를 했지만은 관점에서의 어떤 효과라든가 조금 더 이제 구조적인 모델이라면 좀 순환적인 그런 모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특히나 이제 어떤 그 헬릭스를 봤을까 했을 때 저는 이제 비즈니스, 그 다음에 가버먼트, 그 다음에 소사이어티. 왜냐하면 비즈니스는 혁신을 뜻하는 거고, 정부는 정책 공간을 뜻하는 거고, 사회는 합의 공간을 뜻한다는 거. 그래서 조작적으로 정의를 어떻게 했을까 하면 비즈니스 혁신 공간은 블로그라든가 트위터라든가 페이스북 메타, 구글 플러스, 레딧 같은 이런 채널들, 그다음에 정책은 정책 문서들, 그다음에 합의 공간은 뉴스 스토리라든가 위키피디아 페이지로 이제 조작적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연구 방법을 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5분은 이제 그 인트로덕션하고 티어리 파트에 썼고요. 뒤에 10분을 그러니까 여기 결과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 가지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는 그럼 학술 논문, 학술 생산물을 어디에서 수집했을까? 아마도 여러분들은 웹 오브 사이언스 데이터베이스 혹은 스코프스 데이터베이스에 익숙하실 것 같아요. 그다음에 국내 논문이라면 KCI 데이터베이스에 익숙하실 것 같은데요. 이 디멘션스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는 디지털 사이언스라고 하는 신생 그러니까 그룹에서 만들었는데, 이 디멘션스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웹 오브 사이언스라든가 스코프스보다 더 많은 학술 결과물들을 포함시키기 위해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다른 국채부터 정보까지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멘션스라고 하는 거 쓰고 있고, 또한 그 비용적인 측면에서 웹 오브 사이언스와 스코프스가 여러분들은 도서관에서 접속을 하니까 비용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드는 서비스고요. 디멘션스는 무료의 서비스이고, 그다음에 그래서 디멘션스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HSC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HSC가 뭐냐면 디지털 공간에서 정보가 유통되는지, 디지털 공간에서 학술적 결과물이 어떻게 유통되는지를 추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통적인 검색 엔진을 사용한다든가 혹은 크롤러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짜야 되는데요. 그래서 그러한 전통적인 검색 엔진을 사용한다든가 크롤러라는 방법을 좀 더 대신하기 위해 가지고 아이템 매트릭이라는 새로운 엔진을 이제 저희들이 이용을 했고요. 이 아이템 매트릭은 이 디멘션스를 하고 있는 디지털 사이언스와 같은 그룹에 있는 회사여서 데이터가 서로 간에 커플링이 잘 되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좀 더 개인적인 소프트웨어나 전통적인 검색 엔진보다 훨씬 더 많이 추적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했었고요. 그래서 디멘션스에서는 어떤 키워드로 그러면 반환 정서, 민족주의와 관계되는 학술적 결과물들을 수집했을까 했을 때 여러 가지 검색어들을 시도해 본 결과 엔티 코리안, 내셔널리즘 이것을 이제 부리안 검색어 엔드로 연결했을 때 897건을 저희들이 수집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897건을 연도별로 시계를 분석해봤고, 디멘션스에서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분류 코드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한 학술적인 영향력으로 P인용수라든가 평균 P인용수, 그 다음에 FCR 같은 거, 그 다음에 H인덱스 이런 그 영향력 지수들을 썼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학술 그 논문, 북 챕터 같은 이런 이제 학술 생산물의 분석은 보스뷰어라고 하는 네덜란드 라이덴 대학에서 만들어낸 소프트웨어인데요.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했고요. 그다음에 그 감성 분석은 노드 엑셀이라고 하는 미국 소셜미디어 파운데이션에서 쓴 것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가장 많이 사람들이 그 연구자들이 쓰고 있는 클러스터링 방법들인 어소시에이션 스트렝스라든가 린로그 모듈레러티 같은 것을 썼고요. 그래서 공동으로 저자들이 어떤 연구자들이 어떤 다른 연구자들하고 같이 논문을 쓰면서 학술 그 생산물을 하고 있는지, 어떤 기관들이 같이 하고 있는지, 또 누가 그런 그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는지를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건 앞서 연도별로 이렇게 이제 계속 반환정서 민족주의에 관계된 학술 논문이 증가를 하고 있고 이벤트성에 따른 증가가 또 눈에 보인다. 예컨대 뭐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라서 아시아인의 혐오라든가 BTS 글로벌 성공에 따라서 또 이런 관계된 연구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어떤 학술지 혹은 어떠한 그러니까 책 출판물을 통해서 하고 있는지에 보면 이제 소셜 사이언스 재팬 저널 인터아시아 컬처럴 스터디스 뭐 이런 거 보시면 아시다시피 재편이라는 단어가 벌써 맨 위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러니까 출처에서 가장 많이 이제 학술 생산물이 나오고 있다는 거고요. 누가 지원을 했느냐 보면 또 재팬에 나오시다시피 이제 일본의 그러니까 한국연구재단 같은 JSPS가 관련된 연구들을 가장 많이 지원하고 있고요. 인용수의 측면에서도 가장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 얘기했던 그러니까 부르디에라든가 푸코라든가 반다이크의 그런 지식 권력, 지식의 무기화 이런 거하고 같이 이제 연결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한국의 NRF에서 있는 것은 일본 쪽보다 훨씬 더 일본은 토요타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도 있는 것이고요. 자, 그다음에 그러면 연구 저작물을 지원하는 기관들의 어떤 사사 표기에 나타나는 소위 말해서 공동 사사 기관. 그래서 예컨대 여기 보면 재팬 JSPS하고 그다음에 일본 메이지 해서 같이 공동 사사되어 있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한국교육부하고 연구재단하고 그다음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 아래는 토요타 재단하고 그다음에 한국연구재단하고 그다음에 미국 사회학회. 그래서 연구 저작물 지원 기관의 네트워크를 보더라도 지식의 어떤 무기화의 관점에서 본다면 일본을 중심으로 했는 반환 정서 민족주의 담론이 우세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다음에 공동 저자 분석을 이제 보면 특정하게 우리가 이 저자 그룹이 그러니까 아주 눈에 띈다라고 이제 찾기는 이제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넷 우익이라고 하는 그러한 연구자들이 공동 저자 그룹에서 다른 그룹보다는 좀 더 눈에 띄게 나타난다라는 거고요. 공동 기관 분석에서도 보면 아무래도 JSPS하고 이쪽에서 지원을 받는 그 논문들이 많고 학술 생산물이 많다 보니 도쿄 대학이 많았고 그 외에 뭐 한국 대학들도 있었고 해외 대학들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키워드들이 나타났는지를 이제 살펴보자면 살펴보면 눈에 띄는 것이 당연히 그러니까 한국에 대해서 증오라든가 한국에 대해서 혐오를 보이는 그런 단어들이 이제 클러스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특히 디지털 공간에서 어떤 초국가적인 반환 정도 확산에 관계되는 그런 클러스터가 가장 크게 나타났고요. 식민지 경험과 현대적 정체성 간의 어떤 교차하는 것, 젠더 관점에서의 민족주의와 평화적인 담론이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HSC에 대해서 제가 디지털 공간에서의 정보의 유통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좋은 분석 툴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보시다시피 이제 그러한 학술 그 결과물들이 어디에서 주로 많이 그런 언급됐는지를 보면 이제 뉴스라든가 블로그라든가 그다음에 정책 문서, 그다음에 X 트위터에서 가장 많이 언급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스북, 위키피디아, 구글, 그다음에 레딧 같은 곳에 하는데 특히 페이스북에서 압도적으로 페이스북이 아니라 트위터에서 압도적으로 언급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2014년도 일본 총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소셜 미디어에서의 정치 보세, 여론 형성에 미친 영향에 이 논문이 그러니까 특히 X에서 트위터에서 엄청나게 많이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제 논문이 나올 때마다 이 아이템 매트릭스 지표를 통해서 누가 제 논문을 그러니까 온라인 공간에서 언급했는지 계속 찾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최근 출판사에서는 이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국에서는 사회적 영향력 지표라고 해서 이것을 리서치 어세스먼트에 포함시키는 그런 시도들을 하고 있고요. 또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떠한 그 이용자들이 있었는지, 이용자 트윗 메시지 이런 걸 이제 추적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뭐 시간 관계상 나중에 논문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온라인에서 우리 인용이 많이 되는 것은 온라인에서 많은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확산된 거, 바이럴이 많았던 거. 보면 논문보다는 이 분야는 확실하게 단행본 위주로 그러니까 인크로피디어 오브 디아스포라 그렇죠? 이것이 가장 많이 주목도가 나왔습니다. 이 주목도라는 것은 아이템 매트릭 데이터베이스에서 만들어낸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하고 HS 모델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혁신, 합의, 정책이라고 하는 아까 세 가지 힐리스를 보여줬고요. 여기서 단어 빈도하고 그 다음에 긍정, 부정은 무엇을 뜻하냐 하면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메타라고 하는 그런 페이스북에서 사람들이 이 반환정서 민족주의에 관계되는 학술 성과물을 언급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언급을 했는지 부정적으로 언급을 했는지 그렇죠? 긍정적 단어를 썼는지 부정적 단어를 썼는지 그 다음에 셀리언스는 그것을 지표화해가지고 계산을 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을 보면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이제 많이 이제 언급을 많이 이제 했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별로 그래서 네트워크를 가지고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처, 제목 빈도, 단어 빈도, 셀리언스, 총 단어 빈도도 마찬가지로 제목 언급을 하면서 사람들이 했던 그 제목이 또한 제 논문에 나와 있는 반환정서 민족주의에 관계되는 그 학술 성과물의 제목은 또한 긍정인지 부정인지 그렇게 이제 다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똑같이 같은 형편에서 그러니까 셀리언스 값하고 같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단어들을 시각화를 이렇게 이제 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이제 드리면 결론으로 바로 가면 이러한 반환정서의 민족주의라는 것이 결국은 어떻게 계속 더 퍼져나가고 있느냐 하면은 디지털 공간에서 어떤 그 특수성과 맞물리면서 퍼져나가고 있고 그것을 HSC라고 하는 그러한 틀을 통해 가지고 그 유통 경로를 분석하고 시각화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했는데도 초과를 해서 죄송합니다. 예.